전주시가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역대 최고인 3.3제곱미터당 81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분양가가 부풀려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주 상수도관 폭발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당국은 여전히 사고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그 이후를 추적하는 뉴스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전주 시내버스 갈등이 업주와 시민단체 간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적자 보전을 요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무능 경영부터 해소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시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택지를 400만 원 넘게 구매한 게 분양가 인상의 원인이라고 전주시는 설명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가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성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810만 원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800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 가격이 413만 원으로 서부 신시가지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높은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분양가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이 땅 택지비 부분이기 때문에 택지 공급을 얼마나 저렴하게 하냐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공공택지를 비싼 값에 팔아 넘기면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당초 업체가 토지 가격 413만 원에 건축비 등 500여만 원을 더해 927만 원의 분양가를 요청했지만 건축비를 110만 원 깎아서 810만 원으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3.3제곱미터당 110만 원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분양가 계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의 1.75배까지 건물을 올리는 용적률을 감안해 세대당 분양가를 제대로 계산하면 토지비는 당초 신고된 413만 원이 아닌 231만 원, 건축비는 466만 원이 아닌 648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500만 원 정도인 정부의 기본 건축비보다 너무 많은 건축비가 산정돼 있던 겁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택지비가 평당으로 따지면 과하게 잡혀 있고 건축비는 저렴하게 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왜곡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도 전주시는 용적률을 감안하지 않고 토지비를 잡았고 당초보다 110만 원을 깎았지만 이익은 다 보장해주는 이상한 심의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과거 500만 원 가까운 토지를 구매한 업체도 훨씬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한 적이 있어 이상한 분양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 땅을 450만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분양 가격은 690만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413만 원에 받았기 때문에 하가지구보다 사실 땅값은 저렴하거든요. 3.3제곱미터당 810만 원의 역대 최고의 분양가를 당연시하고 오히려 감싸고 도는 듯한 전주시의 태도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뉴스 그 이후를 추적하는 뉴스 후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한번 다루고 잊어버리는 뉴스가 아니라 뉴스 후에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약 한 달 전 전주에서 새 상수도관이 압력 테스트 도중 폭발했던 사고를 돌아보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재발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거대한 흙구름이 도로를 뚫고 솟구쳐 오릅니다. 아스팔트가 케이크 조각처럼 부서졌고 1톤 트럭은 날아가 하천변으로 추락했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폭발 사고. 노후된 관도 아닌 새 관이 갑자기 폭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는 상수도관 교체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수압에 견딜 수 있는지 공기를 주입해 테스트하던 중 마개가 뒤로 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왜 집안이 통상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했는지 시공업체도 공사를 주관한 수자원공사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면에서 이게 있다라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 바로 아래서 이뤄진 압력 테스트. 하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폭발 원인의 하나로 연약한 지반이 지목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반 측정은 눈대중으로 이뤄졌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도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다양하니까 이제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제 우리가 예측 못한 약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더구나 테스트 구간은 설계대로라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야 하지만 시공사는 임시 지지대만 세운 채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공사비를 빨리 타내기 위해서였는데 수자원공사의 관리 감독은 부실하기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품질 확인이 돼야지 기성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이제 실험을 강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처럼 수많은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테스트가 진행됐지만 주변 통제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압 테스트는 시험실장 단 한 명이 주관했는데 사고 당시엔 다른 현장에 있었고 감독자는 아예 없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고산저수지에서 이어지는 광역상수도 공사 구간 중 절반가량을 진행한 상황. 폭발의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압 테스트 중 상수도관이 언제든 또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군산경찰서는 폭염 속 훈련으로 태권도부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코치 38살 서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10일 폭염주의보 속에 훈련을 시키면서 휴식 시간 안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14살 이모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에 등록된 태권도부가 아니어서 학교 측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이 학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전북교육연대가 성명을 내고 외부 행사에 학교의 식생활관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도의원은 해당 학교와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개입한 도교육청 과장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당사자인 양용모 도의원은 매년 치러오던 행사라 관행대로 부탁을 했던 것이지 부담을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학교 측이 압력이라 느꼈다면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정읍 하북동의 한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불이 나 내부 실험 도구와 에어컨 등 내부 5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학생들이 하교를 한 이후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정치연합 혁신공천안이 어제 최종 단계인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총선부터 혁신안이 적용되는데 당장 의정활동 평가를 받아야 할 도내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차기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을 공천,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김상곤 혁신위의 새 공천제의 특징은 결선투표 도입과 의원 평가 방식이 변합니다.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1, 2위가 나서는 결선에서 1위 후보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결선투표제는 전주와 익산 등 후보 난립 가능성이 큰 선거구 현역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20% 전략 공천을 놓고 벌써 친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처럼 개파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지점도 많습니다. 신설된 의원 상호평가인 다면평가나 공천위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단수공천, 5배수 압축 원칙에 역시 친노와 비주류 간의 이해가 갈리는 곳입니다. 20%를 강제적으로 탈락시키고 또 이것을 전략 공천으로 연계해가는 것은 어떤 기득권 내려놓기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금배지를 꿈꿔온 현역 단체장 역시 불만인데 총선을 준비해온 도내 두세 곳의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현실화할 경우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총 득표의 10%를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 여성 신인에게는 무려 25%의 가산점이 주어져 여성 정치인에게는 국회 문턱이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비주류 측 유성엽, 친노 김윤덕 의원을 빼고는
비교적 침묵을 지켜온 9명의 도내 의원들 역시 이제는 입지를 재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표 방지와 정치 독점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개혁연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투표수 46.4%가 사장됐다며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리고 선거구 범위를 4개의 시군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농어촌 대표성을 보완하자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내년 총선까지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민생 119 전북본부를 출범시키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운천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이 본부장을 맡은 민생 119 본부는 현판식에 이어 도내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을 돌며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전주를 방문해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와 육아휴직제, 아빠의 달 제도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정책설명회에 앞서 전라북도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사업주들이 기자회견에서 적자 노선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전주시가 손실을 100%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에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재작년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의 전체 영업 적자는 43억 원. 전주시가 50억 원을 지원했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5개 중 4개 업체가 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태인데 시민단체들은 사업주의 무능한 경영에 근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구가 비슷한 청주보다 운송 수입이 20%나 적은데도 승객 서비스 제고 같은 경영 개선 노력은 뒷전인 채 시민 세금에 기대해 적자를 보전해달라는 요구만 반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12년 노조와 마찰을 빚자 직장을 폐쇄했는데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아 노조원들에게 37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도 무리수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부도 회사에 넘기는 책임이 필요한 거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지키고 이제 적자나니 돈 달라. 버스 사업주들은 이례적으로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 노선이 경영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1개 노선 가운데 흑자 노선이 3개에 불과하다며 전주시의 손실 보전을 현 85% 수준에서 100%로 늘리고 노선 감축과 버스 감차, 중공연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임금과 기름값만 해서 한 4, 5만 원 되는데 수익금이 평일에 30만 원 밑으로 본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급증하는 중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임금 협상 난항으로 인해 노조가 다음 주 초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간 대립이 극으로 치닫으면서 3년 전 장기 파업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일반 해고와 임금 핑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도내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합의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가능하도록 한 계약이라며 어제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나 신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며 총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업 생산량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감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호남지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연근의 업 생산량과 생산액이 최근 5년 사이 약 70% 가까이 감소했고 천혜 양식 생산량도 올 7월 말 12,000여 톤에 그쳐
충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도내어업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이라는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과 새만금 간척 사업 등 인위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들이지만 고통을 겪는 어민들과 수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전라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서해어업관리단이 13척의 어선으로 막고 있지만 본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서해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국가업 지도선과 인원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합니다. 또한 취업방류는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큰데 이러한 종묘 생산과 방류 사업이 더 많은 어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군산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산 향토 박대 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박대 종묘 생산과 취업방류에 편성 계획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어민들은 성공 여부를 계산하기에 앞서 각자의 역할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수산자원 회복의 열쇠라고 판단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 개발 신규 공모 사업에 선정돼 10개면의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화장품 생산단지를 조성 중인 남원시는 화장품 기업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신규 공모 사업에서 12건에 2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령과 정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 등 체험소득 증대와 경관 개선을 위한 10개면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앞으로 3, 4년에 걸쳐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안군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는 전국 화장품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화장품 제조와 품질 기준에 맞는 생산시설 위탁 운영안과 화장품 기업 투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남원 CGMP 생산시설은 지난 4월 착공돼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노암산업단지는 21개 블럭의 분양을 추진 중입니다. 남원은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자생식물을 원료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전국에 있는 기업들, 남원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모든 지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실군이 신당면 금정마을 온나무 재배단지에 국비 3억 5천만 원 등 5억 원을 들여 참호 체험장과 야외 체험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임실군 금정마을은 2013년부터 178헥타에 16만 그루의 묘목을 심어 전국 최대 온나무 재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안군이 신규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톡톡 아이디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46명의 신규 임용 예정자들은 스트리트 뷰를 활용한 가상 여행과 SNS를 활용한 사진 공모전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청명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